자, 오늘은 617번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알지? 점근선 찾아서 비례상수 보고 그리는 건 알죠? 그러면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치? 식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서는 지금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가르쳐 준 거고 y의 점근선은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그래프가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2사분면과 4사분면의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보고 우리가 식을 한번 맞춰보자. 이 상태만 보고 식을 맞추면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y는 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됐다는 뜻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지? 따라서 분모는 x 플러스 1이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때 이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뒤에 마이너스 2라는 몫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와야 될 숫자 자체는 당연히 어떤 나머지가 와 있겠지? 그 나머지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분적 ax 플러스 b 부분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지금 맞추고 가야 된다. 이 정도. 이해돼요? 자, 그럼 보자.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x 플러스 c분 ax 플러스 b라는 이 분수함수 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 c가 1인 거는 쉽게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목 찾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 보자 그랬어요. 1분의 a가 몫인데 그 몫이 마이너스 2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분자도 맞출 수 있는 거죠. 분자는 일단 a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2 플러스 b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로 너 비례상수 2 플러스 b 너 비례상수 2 플러스 b는 일단 음수겠죠.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일단 0보다 작아야 하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y절편 같은 거 체크하려면 y절편 x에다 0 대입했을 때 나온 y값이 음수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옳은 것을. 기억이 뭐냐면 A하고 C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와? 맞죠? A와 C의 합이 마이너스 1인 거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참인 거예요. 될까요? 자, 니은이 뭐야? A랑 B랑 C랑 다 곱하면 0보다 큰 수 나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 A하고 C의 값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A, B, C의 값은 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2B로 표현할 수 있지. 맞지? 근데 여기서 보면 2하고 B를 더한 값이 0보다 작은 거잖아요. B는 몇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B가 음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0보다 커지게 되죠. 맞죠? 따라서 니은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예요. 니은도 맞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디귿은 a 제곱에 b를 더한 값을 지금 디귿이라고 했는데 a는 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a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4죠. 그래서 4에다가 b를 더한 값이 어떻게 돼? 4에다 b를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4에다 b를 더한 게 0보다 작대. 아니잖아. 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죠? b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니까 b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4에다 마이너스 3 더하면 0보다 작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굳이 이 마지막 거를 끝까지 증명할 필요 없고 안 되는 이유만 들면 돼. 그런 이유를 우리가 들 때 보통 예를 하나를 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값 하나 정도만 찾을 수 있으면 돼.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하나만 대입해 보세요. 이해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해 보면 4에다 마이너스 3 더했을 때 0보다 작지 않잖아.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발레야. 연계에서 배웠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좋아요. 그래서 617번을 해결할 수 있다. 6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분수함수니까 보통 우리가 분수함수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분수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는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정식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방정식을 푸는 게 중요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함수도 사실은 방정식이에요. 근데 그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를 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의 모든 해를 모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는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함수 문제를 물어볼 때 그래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618번도 함수 y는 x-3분의 5-2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 함수 자체를 지금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다면 선생님 이런 말 굳이 꺼내지 않았겠죠. 분수함수 그래프는 그리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쉽다. 선생님의 스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 바로 분리하겠습니다. 몫은 얼마가 되나요? 몫 1분의 마이너스 1. 최고차항의 계수하고 최고차항의 계수를 보자 그랬죠?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몫이 얼마? 마이너스 2. 이제 여기 비례상수는 나머지 찾으면 되는 거지.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을 분자에 대입해서 나머지 찾으면 된다. 라는 선생님이 꿀팁을 알려줬죠? 그래서 5-6이니까 비례상수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가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점근선을 기준으로? x가 3, y가 마이너스 2, x가 4, y가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비례상수가 음수기 때문에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 그리듯이 그리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30초가 안 걸려야 돼요. 맞죠? 선생님은 지금 천천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가 된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는 30초가 안 걸리겠죠?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렸어요. 이걸 보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3, y는 2야.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지, y가 틀렸죠. 2번. 그래프와 y축의 교점의 좌표. 그러니까 2번 문제를 풀려면 뭘 찾으면 되는 거죠? y축하고의 교점이니까 y 절편 찾으면 되는 거예요. y 절편은 x에 0을 대입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이해됩니까? 그럼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 빼기 2지. 그래서 y 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5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3분의 5라고 그랬으니까 맞은 거야, 틀린 거야? 저도 틀렸어요. 그럼 보기 3번은 정의역은 지금 점근선을 뺀 나머지를 얘기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의역은 맞았죠? 근데 치역은 누가 아니어야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치역을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네. 4번. 자, 우리 대칭축 어떻게 찾았어요?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찾았었지? 맞아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축을 찾을 때는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기준으로 이 점근선의 교점을 해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3,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 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은 y는 x-5라는 직선이 나와야 되는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3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나와야 되겠지. 이해되니? 자, 4번은 대칭축 하나 설명한 거 맞아요? 틀려요? 4번 보기 4번 맞죠? y는 x-5가 대칭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찾은 대칭축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4번이 맞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5번은 무조건 틀렸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 평행이동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평행이동하면 그래프 모양이 안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이 비례상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맞죠? 근데 지금 얘는 1이라고 돼 있지. 보기 5번은 1. 원래 함수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러니까 쟤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래프 모양이 다르니까.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61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619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는 또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알겠지?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것들은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수함수가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쉽다라는 거 알아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 지겹지만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몫을 찾아보세요. 3이죠? 3이죠? 나머지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6 플러스 K죠? 되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죠? X가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 하나와 Y가 3이라는 점근선 하나를 기준으로 이 분자에 있는 이 상수의 결과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지겠다 정도는 알 수 있죠.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럼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이 값이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몇 종류여야 돼? 두 종류여야 돼. 자, 첫 번째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0보다 만약에 컸다면 저게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0보다 큰 경우로 조사해보고 두 번째는 0보다 작은 경우로 조사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1번을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현해볼게요. 너 비례상수가 0보다 크면 두 점근선을 기준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지금 x값의 범위가 정역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그래프는 x가 0일 때의 함수값과 x가 2일 때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이렇게만 그려진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x의 범위만큼 y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자, 너가 0보다 컸을 때 이가 0보다 컸을 때 최대값은 0일 때 만들어져요? 2일 때 만들어져요? 그렇지. 0일 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x에다 0을 대입한 결과가 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x에 0을 대입해 보세요. 0 대입해 볼게요. x 0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2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k 더하기 3이 나오죠. 이게 최대값인데 그 최대값이 몇이다? 7인 경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 거야. 자, 이거 계산해 볼게. 2 다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k 플러스 6이 14가 되죠? 따라서 k는 14다. 되나요? 그러면 이 부등식을 k가 만족하고 있어요? 없어요? k에다 14 대입해보면 0보다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얘가 답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다 해가 찾은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도 해가 나올 수 있겠지. 물론 조사를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당연히 해봐야 돼. 근데 우리는 센스가 있잖아. 상수 K의 값을 물어본 거야? 모든 상수 K 값을 물어본 거야? 그럼 K 값이 하나만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0보다 큰 걸 먼저 체크했더니 그 K 값이 나온 거죠. 그럼 사실 이게 답인 거야, 원래는.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14라고 말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습하는 중이니까. 그치? 다시 연습해봐야 되겠죠? 그쵸?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다뤄줄게요. 비례상수가 음수라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해되죠? x가 0일 때 y값하고 x가 2일 때 y값을 기준으로 이 사이에만 함수값이 존재한다. 따라서 x가 몇일 때 최대를 갖는 거야? 2. x가 2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2. 그럼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4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k 플러스 3이 최대값이 되겠지? 그 결과가 7인 거예요. 몇을 곱할까요? 4. 마이너스 6 플러스 k 플러스 12는 28. k는 이거 계산하면 6이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6 될 거니까 2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가 답이 되려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 22를 대입하면 0보다 작아지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해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실전에서는 상수 k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하나 나오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모든 상수 k 값을 구하라 이러면은 이제 답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다 확인해야 돼. 좋았어. 이런 작은 팁까지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6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20번. 함수 fx하고 함수 gx가 분수함수고, 그쵸? 근데 분수함수인데 그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우리가 그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말하려면 점근선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점근선 찾는 게 쉬워, 어려워? 그렇죠. 엄청 쉬운 거예요. 자, fx 먼저 대분수식으로 바꿔볼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gx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뭐 특별한 설명 없어도 여러분들 자동으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자,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쓰고 마이너스 3분의 3이 몫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몫은 마이너스 1.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을 분자에 대입할 거예요. 그죠? 우리 끝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마이너스 3분의 a를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러니까 3분의 a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a 플러스 2가 분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고치는데 사실 20초 안 걸려야 돼. 선생님 이거 쓰고 여기다 말하는 거니까 조금 길게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죠. gx도 바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몫은 b. 됐죠? 자, 나머지 찾으러 갈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c를 대입. 마이너스 bc 플러스 5. 나머지 찾았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네 둘은 점근선의 방정식이 같다 했지. 그러면 너 x에 대한 점근선은 우리 아까 나머지 찾을 때 찾았잖아 이미. 그지? 3분의 a라는 거 찾았죠?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3분의 a인 거예요. 알지? 따라서 x는 3분의 a라는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을 fx가 가지고 있고 gx는 x가 마이너스 c라는 점근선, y가 b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점근선이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3분의 a가 마이너스 c여야 되고 b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3분의 a는 마이너스 c야. b는 마이너스 1이야. 체크했었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 역함수 문제가 나왔죠.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다 했습니다. 역함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셋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할 거냐, 역함수식을 직접 구할 거냐, 그래프를 이용할 거냐. 근데 함수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정역과 치역을 바꿔서. 그럼 너는 정역과 치역을 바꾸면 F2가 1이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x에 2를 대입한 결과가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따라서 여기 fx에 그대로 대입해 볼 겁니다. 자, 대입해 보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마이너스 6 플러스 a분의 6 플러스 2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봐봐 분수값이 1이면 분자랑 분모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분자가 8이잖아요. 분모도 8이어야지 당연히, 그지? 따라서 a가 얼마인 걸 찾을 수 있어요? 14.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a가 14라는 정보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 a가 14라는 정보를 찾았기 때문에 다시 첫 번째 있는 a 부분에 14를 대입해 보면 이해되나요? c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c는 마이너스 3분의 14다. 찾을 수 있었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62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fx는 지금 분수함수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두 번째 조건 자체가 합성함수인데 어떻게 지금 조건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식인데, 야, 너 f하고 g하고 합성했는데 왜 항등함수가 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합성함수의 결과가 항등함수인 거예요. 언제 항등함수가 되냐면 정역하고 치역이 같으면 항등함수라고 그랬어. 근데 정역 x잖아. 함수값도 x죠. 그럼 정역하고 치역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항등함수야. 그러면 합성함수는 언제 항등함수가 돼? 이걸 알아야 돼. 역함수가 있을 때 그렇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g라는 함수는 누구 역함수다? 그렇지, f 역함수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되나요? 네, 죠. 그럼 우리는 fx의 역함수를 지금 찾으면 되겠지. 그치? 자, 선생님이 분수함수 역함수 쉽게 찾는 거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렇지. 어떤 이론을 알려줬어요? 바위? 그렇지. 바위바위 알려줬잖아. 선생님이 이거 기준이 되는 얘네 둘 있지? 얘네 둘을 바위바위 해라 가르쳐줬잖아요. 부 바꾸면서 위치 바꾸면 된다고 알려줬잖아. 그러면 gx는 바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야. fx의 역함수였으니까 gx는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gx를 구했잖아요. 그죠? 쉽게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등식을 만족하는 x만 찾으면 이제 답이야? fx와 gx가 똑같게 되는 그 x만 찾으면 답인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수 방정식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겠죠? 선생님이 분수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라 라고 했죠? 양변에 같은 수를 곱혀가지고 정방정식의 형태를 만든다. 그런 다음에 풀면 쉽게 풀 수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저것이 했잖아요.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가 분모들이잖아. 이 분모의 곱으로 양변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변에 뭘 곱하면 되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의 곱을 곱하면 돼요. 그럼 얘한테 곱하면 x 플러스 1 약분되고 얘네 둘이 곱한 게 좌변일 거고. 이해할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2 곱하기 2x 플러스 6이 좌변일 거고. 우변은 저하고 똑같은 값을 곱한다면 x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우변이겠죠. 이해돼요? 그럼 이거 전개해서 그냥 풀면은 몇 차 방정식이야? 그냥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분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분수 방정식을 우리가 그냥 풀려면 통분도 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래 분수 방정식을 풀 때는 정방정식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푸는 게 맞는 거야. 이해는 될까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그게 바로 621번의 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x를 물어봤으면 해를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봐. 별표 쳐놓고 봐. x의 값의 합을 물어봤죠. 자, 우리가 이런 방정식의 x의 값을 뭐라고 불러요?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해가 몇 개 있어? 2개. 이 해 2개를 더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으라는 거야? 두 분의 합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방정식을 진짜로 다 풀면 돼? 안 되지. 두 분의 합이나 두 분의 곱은 계수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2차 방정식의 계수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 알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거 꿀팁이에요. 이것도. 진짜로 인수분해라든가 근해공식 구한 다음에 두 개를 진짜로 더하고 있으면 그만큼 시간이 낭비되는 거야. 내가 찾고 싶은 답은 x값이 아니라 x값의 합을 찾고 싶은 거니까 근의 합을 물어봤다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을 또 한 번 더 해줬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생님이 이 정도는 안 풀어줘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6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단원에서 배웠던 문제가 지금 그대로 문제에 응용돼서 출제됐죠?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이 바로 대입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항상 식은 간단히 되면 간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되는데 간단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걸 간단히 해야 되나요? 합성함수식을 간단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간단히 되면 간단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F와 G와 F의 합성의 역함수와 F를 합성했죠.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갈 거예요. 이건 계산 1순위지. 이걸 먼저 해야 되지. 그럼 쟤를 먼저 계산할 때 합성함수 역함수 원리는 교환되면서 역함수 되는 거다.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인버스 F와 인버스 G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합성함수는 교환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결합하는 건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럼 선생님이 왜 이 앞에 있는 부분에 결합을 했을까요? 역함수의 합성이기 때문에 결합한 거예요.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항등함수 된다 그랬지. 따라서 우리가 항등함수는 정역과 척이 같기 때문에 실제 계산할 때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는 되죠? 따라서 우리는 계산해야 될 함수가 인버스 G와 F의 합성함수만 계산하면 답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이게 이제 간단히 된 상태인 거야. 좋았어. 자, 그럼 이제 그대로 풀면 돼. 인버스 G하고 F를 합성한 함수의 여세 4의 함수값을 찾고 싶어요. 그럼 일단 F4를 찾으면 되죠. 자, F4는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4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4 대입하면 2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답은
인버스 g의 2의 값을 찾고 싶은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야. 자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 역함수 직접 구해서 2를 대입할 거야? 그게 빨라? 아니면 선택을 하는 거야? 아니면 너를 K라고 하고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K를 대입한 게 2라고 생각하고 K를 찾을 거야? 자, 이 문제는 원래 선생님이 다른 함수였다면 이렇게 풀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꿀팁 알잖아. 바이바보라는 꿀팁 알잖아. 이 역함수는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엄청 쉽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꾼 다음에 여기다 K 대입하고 그 결과가 2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알겠지? 역함수 구하는 게 워낙 쉽기 때문에 그냥 역함수를 구해서 대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바이바보 아니까.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라는 걸 역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걸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방법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판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역함수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합리적이잖아. 당연히 언제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려울 때. 역함수 구하지 않고 값을 이용하는 거고. 역함수 구하는 게 쉽다면. 역함수 구해서 그냥 대입하는 게 맞겠지, 그지? 좋아요. 그러면 2를 대입해 볼게요. 4분의 8 나오죠? 그래서 답이 얼마야? 2. 그렇지. 좋아요. 6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유리함수 fx의 그래프이다. 자, 우리는 그래프를 그냥 그려줬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제 그래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프 그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프를 그려줬기 때문에. 제1사분면에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 p, a, b가 있을 때 a-1 더하기 b-2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을 눈치를 챘느냐 못 챘느냐,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일사분면 위의 점 P. 왜 하필이면 일사분면이라고 했을까? 그렇지. 와, 퍼펙트야.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항상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A와 B가 양수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느냐? 합의 최소를 물어봤어요. 너 더한 거, 너네 둘이 더한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많이 맞는데? 양수 조건인데 뭔가를 더한 값에 최소를 물어봤어요. 너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구나. 이걸 떠올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세요. 그냥 그대로 식을 만들려고 그랬지. 선생님 잘 봐야 돼. 이 식을 a 더하기 b 빼기 3으로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은 확정된 값이니까 a 더하기 b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술평균을 쓸 때 a 더하기 b로 쓸 거예요. 그럼 얘를 몇으로 나누는 게? 1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이잖아. 기하평균은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a, b의 제곱근이 기하평균인 거예요. 이거 관계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알고 싶은 거니까 누굴 찾아야 돼? 그렇지. 곱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점이 누구의 해야? 저 함수의 해잖아. fx 그래프 위에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x에다 a 대입하면 a-1분의 3 더하기 2는 되겠습니까? b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이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항에서 통분하는 것도 되는데 이항에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a-1 곱하기 b-2. 왜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적었냐면 천천히 보여줄게. 자, 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2 되죠. 선생님 왜 이항해요? 왜 통분해서 하면 분모도 A 되고 분자도 A 되면은 나중에 식정리할 때 짜증나잖아.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계산하려고 이쪽 이항한 거. 통분하는 거보다 이항하는 게 빠르니까. 그래서 너 이항하고 난 다음에 너하고 너를 곱하면 3이 된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A-1과 B-2의 곱이 3이라고 찾은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 자, 다시. 미안. 너 잠깐만 빠져있어. 넌 줄 알겠는데, 내가 넌 줄 알겠는데, 야, 처음에 주어진 식이 뭐야? 얘잖아.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 그대로 있죠. 그럼 이거 전개해서 A 찾을까요? 그럼 바보지. 그냥 이대로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미안. 너 아니야. 너 산술기가 쓰긴 쓸 건데, 처음에 주어진 식이 여기에 그대로 등장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대로 쓸 거야. 너네 둘이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쓸 거야. 그게 평균이잖아. 그러면 너네 둘의 곱의 제곱분. 너하고 너의 곱은 얼마죠? 3. 맞지? 그대로 쓰면 3의 제곱분. 즉 루트 3보다 네가 항상 커 나타야 돼. 맞지? 따라서 너는 양변에 2를 곱해보면 알겠지만 너는 누구보다 2루트 3보다 항상 커나 같아야 돼. 따라서 너의 최소값은 얼마인 거야? 1루트 3인 거야. 이렇게 풀었어야 돼. 물론 우리가 얘를 정리해서 나중에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돼. 받아들일 수는 있지. 근데 그렇게 풀면 그것도 잘못된 거야. 내가 산술기와 만들기 위해서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내가 봤던 어떤 식들이 표현이 되어 있다면 그 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빠른 거지. 그걸 다시 어떻게 변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팁들까지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문제를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리함수 단원이 끝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